선술집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던 대학 시절. 노래 분위기는 취기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술자리 초반에는 그럴싸하게 미중가요를 부르다가 조금 술이 들어가면 대중가요도 흘러나왔고 좀 더 취하면 젓가락 두들기며 뽕짝도 구성지게 돌아갔죠. 그런데 정말 해맑게 즐겁게 부른 노래는 또래들이 어릴 적 보며 자랐던 애니메이션 주제가들이었습니다.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마징가,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달려라 코난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 넘고 물길 서로도 나는 찾아가리 엄마 찾아 산만리,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 파트라시와 함께 걸었네.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아기공룡 둘리, 그리고 지금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주제가를 아는 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 달려 달려 로봇야 나라 나라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이 노래를 부르다가 빰빠람빰빰빰빰빠라빰빰빰 손나팔을 불 수 있다면 당신은 슬프게도 꼰대요 아재입니다. 로봇 태권브이의 감동과 설렘과 흥분을 공유한다는 동지이기도 하고요. 이 로봇 태권브이의 역사적 개봉이 1976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못생긴 외모의 땅딸보였던 카프 박사는 세계 정복의 못된 꿈을 꾸었고 붉은 제국을 창설한 뒤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대머리 김 박사를 암살합니다. 이 암살의 선봉에 선 것은 카프 박사의 인조인간 딸 메리. 하지만 김 박사는 비장의 무기 로봇 태권브이를 완성해 두고 있었고 아들 훈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죽습니다. 각국의 과학자와 걸출한 스포츠 스타들을 납치해서 레슬링 로봇 등 캐릭터인 로봇들을 구비하여 세계 정복의 꿈을 꾸던 카프 박사와 훈이가 조종하는 로봇 태권브이는 사투를 벌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우리 편이 이깁니다. 이 만화 장면마다 툭하면 튀어나왔던 주제가는 정말로 많은 어린이들을 신나게 했었습니다. 사실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Z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으며 서리의 파트너 영희의 등장이나 그 아버지 윤 박사의 캐릭터는 마징가 Z의 표절이라고 해도 무방했죠. 또 마징가 Z가 1차 방송이 끝난 것도 1976년 2월이었으니 그 외형에 관한 한 일본의 마징가 Z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틀린 점이 있었다면 마징가가 사용했던 그 변화무쌍 다재다능의 무기가 별로 없이 오로지 태권도로만 즐겨 승부했다는 점인데, 이는 당시 열악했던 제작 환경의 결과였습니다. 레이저 빔이든 전자도끼든 마징가의 친구 비너스 로봇의 가슴 미사일이든 그걸 그려내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었고 그저 몸으로 때우는 태권 동작이 돈을 아끼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국기 태권도가 전국적으로 전파되던 시절 태권브이의 태권 동작을 돈 아끼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봇가 돌려차기를 하고 정권 찌르기를 하는 모습이 그저 신기할 뿐이었죠. 그 로봇이 검도 로봇을 물리치고 레슬링 로봇을 박살낼 때 빰빠라빰빰빰빰 손나팔을 부는 것, 그야말로 그 당시 어린이들의 특권이었습니다. 태권브이는 7월 24일 개봉 후 18만 명에 이르는 관객을 동원했는데 이는 그의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태권브이 제작진 명단에는 다시 봐도 쟁쟁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후로도 황금날개 1, 2, 3, 또리장문 등을 만들고 80년대 말과 90년대엔 우레메 시리즈로 어린이들의 혼을 빼놨던 감독 김청기가 우선 눈에 띄지만 제작은 오발탄 등의 명감독이자 한국 영화의 대부라 할 유현목 선생의 이름을 올렸고 음향 효과는 한국 광고 음향계의 전설 김벌레가 담당했습니다. 김벌레는 원래 동아방송 계열 광고사에서 일했는데 1975년 동아일보의 자유언론투쟁 과정에서 일이 끊어지자 사표를 던지고 나와 그 퇴직금으로 스튜디오를 차려서 태권브이 음향에 손을 댔었습니다. 그 영화를 봤던 어린아이들 간에도
그 이름은 화제였습니다. 정말 김벌레 저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을까? 물론 아닙니다. 본명은 김평호였는데 왜소한 세력 때문에 얻은 별명을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태권브이 주제가를 부른 건 어린 시절의 가수 최호섭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으로 히트를 쳤던 그 최호섭 맞습니다. 태권브이의 추억은 꽤 오래 갔습니다. 얼마 전 제 나이 또래의 4명이 술에 취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깔깔거리면서 더듬더듬 노래를 마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추억의 힘으로 태권브이는 21세기에도 재개봉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구한 사연이 숨어 있죠. 1탄, 2탄, 3탄까지 나왔고 그 뒤로도 슈퍼 태권브이니 뭐니 명맥을 이었던 시리즈의 주인공 로봇 태권브이지만 무려 30년 가까이 그 원판 필름은 우리 곁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영화의 시조라할 나온규의 아리랑이 남아있지 않듯이 말입니다. 촬영 중 만났던 한 수식가는 자신의 일생일대 수식품으로 로봇 태권브이 필름을 들었습니다. 그는 충북 제천의 한 낡은 극장 창고에서 그 필름을 손에 넣었다고 했죠. 그게 2001년도였는데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태권브이 필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여지없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그 몇 년 뒤 영화진흥공사 창고에서 태권브이 필름이 발견된 겁니다. 이를 토대로 로봇 태권브이는 디지털 복원되어 대중 앞에 다시 선보였고 저는 별로 흥미없어하는 아들을 억지로 끌고 태권브이를 보러 갔었습니다. 아들이야 흥미가 없을 만도 하죠. 온갖 세련된 그림에 눈이 길들여지는 아들 눈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돌려차기와 앞차기만 하고 있는 로봇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는 2탄과 3탄도 볼 수 있습니다. 원판 필름은 없지만 해외로 흘러갔던 태권브이의 DVD나 비디오 테이프로 나왔던 영상들이죠.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저는 태권브이 2탄을 유튜브에서 감상하면서 1탄의 악당 카프 박사의 인조인간 딸 메리가 그 간절한 소망 끝에 외계의 적들의 대폭발에서 발산된 에너지를 받아 인간이 되는 말이 안 되는 하지만 감동적인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3탄에서 한쪽 팔을 잃어버린 채 하늘을 나는 태권브이 모습 또한 다시 볼 수 있었고요. 태권브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달려왔던 우리 현대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장식하고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 후 수십 년 뒤에도 그 주제가를 흥얼거리거나 토막 스토리를 풀면서 누구나 추억에 젖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나마 21세기에 30년 전 제 또래가 되는 아들과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던 로봇 태권브이가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1976년 7월 24일 로봇 태권브이가 개봉했었습니다.